나무주연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Bring Him Home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 그러면 그 떨리는 기운을 잠재우고 Bring Him Home을 불러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못 탔다 그러면 그 먹먹한 기분을 잠재우고 Bring Him Home을 불러야 되는데 어느 쪽이든 나한테 유리할 게 없는 그 순서였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그 둘 중에 먹먹한 기분으로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들뜬 마음을 감추고 이제 노래하는 것이 조금 더 그래도 좀 보기에는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투표를 하시는 분들의 표가 갈리지 않겠는가. 엉뚱케 그 정성하는 사람만 보자면 이제 표가 이제 2개지만 이제 합치면은 좀 꽤 될 텐데 하나씩 놓고 봤을 때는 좀 적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근데 다행이었어요. 특히 이 음악을 즐기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딱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도대체 뭘로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줄이 가려고 죽겠는 거야. 항상 국민이라는 것이 붙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출중하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느낌인데 그런 말을 내가 수식어가 붙을 날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왔네요. 그래서 정말 너무 기분 좋고. 다들 동의하실까요? 저도 이 안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김문정 감독님하고 제가 이제 하는 말인데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음악을 두고 어떤 얘기를 하면 몹쓸 작곡이라고 얘기해요. 사람 죽이는 노래. 근데 그 하이체가 많이 나오면 이제 그 배우가 그 공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테너도 내기 힘든 음역대인데 하이체 바로 밑에가 이제 B라고 해서 C예요, C.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막 노래에 나와요. 그래서 이 몹쓸 작곡을 하면서 소화해내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고민이 많고 그것 때문에 절망의 끝까지 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면서 혹시 뮤지컬 배우 인생이 이제 지긋지긋해질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중간에 이제 레슨을 계속 받았어요. 레슨을 그 선생님 한 분을 소개를 받아서 계속 레슨을 받아가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다치지 않고 쓰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약간 편해지더라고요. 배운 거는 이제 그냥 뮤지컬적으로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해서 정성화 씨, 그러니까 성화의 목소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점을 갖고 있어. 근데 그 단점을 고쳐야만 해.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배웠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고 온 거죠. 그래서 잘 놀다 왔어요, 사실은. 이 명작에 들어가서 이 명작을 내가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공연의 한 30%가 내 연기의 한 30%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작품의 훌륭한 음악이나 훌륭한 내용을 즐기지 못하면서 공연하는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좀 익숙해졌다고 이제 음악을 즐기는 거예요. 음악을 즐기면서 소위 말해서 음악을 탄다 그러죠. 그래서 송스루 뮤지컬이니까 아무래도 음악을 잘해야 되는데 그 음악을 잘 타야지 음악과 함께 배우의 어떤 감성이 딱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음악을 탈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지금 조금 여유로워지고 디테일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익숙해진다는 것이 어떤 매일 하는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이제 뭔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명작의 힘인 것 같아요. 명작은 하면 할수록 이렇게 오래된 된장이나 청국장 이런 것처럼 하면 할수록 맛이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아요. 연기하는 맛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용인 때와 지금은 이제 장맛을 아는 단계랄까. 난 진짜 이 반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내 중년을 대비하는 아주 가장 큰 유학 시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이 시간이 없이 내가 그냥 이렇게 나 나름대로 내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체험 없이 넘어갔더라면 나의 40대와 50대의 배우 인생은 조금 밋밋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지금 갖고 있었던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너무나 운이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한 공연이니까 그래서 이제 체력 관리를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약을 먹어야 돼요. 약. 예, 뭐 보양식 같은 거. 이제 와이프가 음식하는 걸 좋아하니까 예, 요리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예, 뭐 그것도 몇 군데를 다녀요. 하루는 빵 만들어 다니고, 하루는 무슨 양식, 하루는 무슨 뭐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집에 가면 하나씩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요. 이제 그걸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발적 캐릭터 좀 체구가 커야 되잖아요. 네. 그게 유지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말라가실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근데 사실 내가 살이 찌고 싶어서 이제 뭐 몸을 불리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니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저는 워낙에 체형 관리나 이런 걸 안 하는 인생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는 한의사 선생님한테 흑염소나 이런 거 먹으면 좀 도움이 되느냐. 야, 그런 거 먹지 마라. 왜냐면 콜레스테롤만 쌓이고 좋지 않다. 정성화 씨, 그분도 이제 우리 공연을 보신 분인데, 정성화 씨의 그 체력 소모를 봤을 때는 공진단이 좋다. 그래서 이제 사양노루의 그 약재가 들어가는 그 공진단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사양의 효과를 대변하는 뭐 이런 게 좀 싸게, 그래서 그거를 그거와 이제 각종 알약들, 이제 비타민들 의존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 그런 인생을 살 줄 몰랐어요. 알약에 의존하는 인생.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알약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어느 이제 제가 이비인후과에 가면 이제 거기서 링거 맞으려고 이제 딱 누워 있으면은 이제 옆에 이제 포스터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테니스 선수 중에 있는데, 그 테니스 선수가 다른 선수들하고 어떤 그 비교를 했는데 그 선수가 왜 최고냐라고 보니까 중간중간에 잘 쉬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잘 쉬는 사람이 원래 이제 플레이도 잘하는 거구나. 어떻게 쉬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 누워 있는 것만큼 특별히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장발차에 죽고 나서 일어나서 코젯과 마리우스에게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 신의 얼굴 보리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작품의 핵심이 그 말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의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레미제라블을 정말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사회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조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부조리한 사회에서 위정자들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아니면 어떤 것들이 아직 모자르고 뭐 이런 것들, 이 사회라는 부조리 속에서 우리를 진짜로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의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정성화라는 작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성화라는 작품이, 이게 정성화의 인생이죠. 인생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지켜보는 것이 재밌을까라는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영웅의 이제 어떤 안중근 의사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게이를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거를 지켜보는 관객들은 정성화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볼 때 재밌지 않을까,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정말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인 기준은 거기에 삼아요. 내가 정성화를 보는 관객이라면 다음 작품을 어떤 식으로 해야 흥미로울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놀라울까. 네. 그러니까 정성화가 이걸 해내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이제 거기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근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보기 좋게 깨는 것이 저한테 참 즐거움이에요.
예, 저 사람이 얼마나 할까라고 이제 객석에 앉아서 딱 근데 어머 깜짝이야. 어머 저 사람이 저걸 해내네. 아니 정성화가 장발장을 해? 그럼 보자 얼마나 잘하나. 이거 잘하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재밌고. 아무래도 맨 오브 나만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머 깜짝이야. 저 사람이 어머 노래를 저렇게 하는구나. 뭐, 라든지 I Love You나 컴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성화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뭐 그동안 드라마나 이제 방송에서 보여줬던 것들을 이제 무대 위에서 보여드렸다면 이제 거기서는 도저히 내가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드린 거니까 예. 저한테는 그런 작품이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미제라블은 저한테는 그 지평선 너머에 있는 큰 산이었거든요. 그 산에 도달해서 지금 그 산을 지금 넘고 있는 중인데 그 산 뒤에 뭐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마 내가 그동안에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뮤지컬 배우로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고른 기량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이제 음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는 뭐 전반적인 어떤 뭐 학습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해왔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고른 기량을 갖고 있는 그 배우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뮤지컬 배우로 먼저 시작했더라면 레미제라블을 참 즐기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네. 항상 그 자기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몇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을 띵 하고 울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I Love You의 첫 공연 때 사람들의 커튼콜 박수였었어요. 예, 아 이게 내 길이구나. 이게 나한테는 진짜였구나. 이제라서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뮤지컬 배우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는 딱 두 가지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노래와 연기입니다. 네. 노래와 연기인데 그것 두 개 중에 또 어떤 것을 좀 더 무게를 줄 것인가는 제가 볼 땐 사실 조금 연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여러 가지 학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연기를 하는 경험입니다. 자기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자기 연기는 늘 것이요. 그런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막상 생각만 한다면 그 연기는 계속해서 정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그리고 그 노래도 마찬가지로 노래를 잘하는 방법은 학원이 아니고 노래를 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뮤지컬 배우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른 여러분들이시나 아니면 늦깎이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어디든 가서 그 활동을 하시면 돼요. 예, 그것이 자기의 넥스트 스텝을 결정해 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갖춰야 될 이상적인 소양은 행동입니다. 네.